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선 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첫 지방 방문지로 거제 조선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귀국 이후 첫 지방 방문지로 거제를 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우조선을 찾아 최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해 공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와 사가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이 살아야 회사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번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노조 측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좀 경영을 하고 그 책임도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그런 정책들을 좀 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 전 총장은 대우조선협력사 대표단 간담회에서는 정상 외교를 통한 해외 선박 수주량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군함을 제작할 수 없는, 건조할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 외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제 반시 종친과 점심을 함께한 반 전 총장은 부산으로 옮겨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귀국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찾은 반 전 총장은 오늘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조선업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조선수리업 등 업종 전환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 STX 고성조선해양. 조선소 곳곳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5월까지 선박 3척을 인도하고 나면 건조할 배가 더 없습니다. 그전에는 매각이 이루어져 새 주인을 만나야 수주 희망이 생깁니다. 이와 별도로 어려워진 선박 수주 대신 플랜트와 선박 수리 등 대체 일감 확보가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육상 플랜트라든지 선박 수리업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은 현재 국내 대형 선박 수리 자금률이 1.3%에 불과해 정부가 2조 7천억 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3만 톤 이상 큰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국내 한 곳뿐입니다.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3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고성조선해양도 후보 중 하나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내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을 가공하는 이 업체도 최근 발전소 대기업의 2차 밴드에 등록했습니다. 직원 10명 가운데 3명만 남은 상황. 조선업에만 의존해서는 회사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인 겁니다. 고정되는 물량만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 쪽은 워낙 죽다 보니까. 지난해 산업부가 조사한 조선기자재 170여 곳 중 절반이 업종 전환을 희망한 가운데 이런 업종 전환 시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난방비 걱정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난방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겨울 칼바람을 홀로 맞고 있는 산속 판잣집. 이갑선 할머니는 10년째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보일러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낮이지만 방안 온도는 영상 6도. 가만히 있어도 입김나는 방 안에서 손과 발에 동상을 입는 건 연례 행사입니다. 추워도 전대돼 줄 잡니까? 그렇게 이렇게 단송을 한다니까 두드리기 맨 걸. 밖에 나오면 더 춥고 막 우습게 아직 다리만 파묻어가 이렇게 앉았으면 입김이 술술 나도 그냥 전된다니까. 따닥따닥 붙어있는 도심 쪽방촌에 살고 있는 83살 정남구 할머니. 한 장 700원 하는 연탄값 부담에 보일러도 마음껏 떼지 못합니다. 노령연금 20만 원 오르는 8만 원 남짓 월세에다
새끼 식사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추운 때는 허리가 아파. 그럴 때는 또 이거 좀 꽂고 자고. 이처럼 난방비 걱정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남 지역의 홀몬 노인은 약 2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최대 11만 원 하는 난방비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지만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만 받고 있고 차상위 계층은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수 있겠지. 이중 수급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많거든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에게 겨울 강추위가 더 춥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낙동강 하구가 콘크리트 두구로 막힌 지 올해로 꼭 30년째가 됩니다. 생태계 복원 등 낙동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올해 부분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강이 바다를 만나는 곳에는 10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갯벌이 자리합니다. 희귀 철새와 어종 등 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물길. 그러나 산단 조성 등을 위해 10개 수문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뚝이 생겼고 이후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낙동강 하구뚝만 넘으면 바다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지난 1987년 하구뚝이 세워졌으니까 올해가 꼭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반드시 뚝을 부분 개방한다는 목표 아래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염분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고 공업용수 취수원을 옮긴 덕분에 뚝을 열었을 때 생기는 염도 문제 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량 확보와 유역 면적이 많이 변화가 되었었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유량으로서 기수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여 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도 하구뚝 개방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나 또 지자체 상호 간의 어떤 연대 이런 차원에서 많은 어떤 접근성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편입니다. 긴 세월 말로만 외쳤던 낙동강 하구뚝 개방이 올해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추위가 물러났다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영하권입니다. 현재 합천의 기온 영하 9도, 진주 영하 8도, 창원은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대신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7, 8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편 대기 중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사천과 거제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시구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가운데 하늘빛 쾌청하고요.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영하 2도, 창녕 영하 9도, 함안과 의령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밀양과 창원 7도, 통영과 거제 8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진주가 영하 8도, 거창은 영하 1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7도, 거창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하는 금요일은 전국에 눈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온은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선박 임가공을 하는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TNC 엔지니어링이 CO2 용접건과 결선, 배선에 투입될 철도와 선박 항공기 정기원 5명을 모집합니다. 선박 구성 부품을 만드는 거제 진명 ENG가 기장 시운전에 투입돼 선박 정비원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선박 임가공과 중장비 수리업체인 거제 용진기업이
건설과 광업용 기계를 설치하거나 정비할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뽑습니다. 선실 거주구 모기장과 미장, 보온 공사를 하는 거제 주식회사 우진기업이 조선선실 보온 업무를 맡을 직원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오늘 오후 2시 센터 3층 상담실에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인 주식회사 KNT가 참여한 가운데 선박 도장에 투입될 10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합천군 적중면 횡보경로당 김성준 회장과 회원, 죽고경로당 화기남 회장과 회원, 외죽고경로당 차필환 회장과 회원, 새마을회 김광호 회장과 회원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평산경로당 윤진호 회장과 회원, 월막 할아버지 경로당 전정환 회장과 회원, 승림마을 이미화 이장과 주민, 정토경로당 노재윤 회장과 회원 각각 10만 원씩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대양면 남암경로당 안봉기 회장과 회원, 청년회 변종철 회장, 주식회사 제일전력공사 심종열 대표, 합천고려병원 장장 윤재호님 각각 1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봉산면 김권응님, 고3경로당 이성출 회장과 회원, 양지구 이문균 이장과 주민, 노고기구 경로당 마봉록 회장과 주민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가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안심 귀가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 지구 등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213대를 추가로 설치해 20시간 모니터로 안심 귀가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창원시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긴급 상황 시 CCTV 관제센터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 정보가 통보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